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예, 하태경입니다. 네,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국민들이 더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들 조언해 주느라. 예. 네, 자정까지 이어진 청문회였는데요. 의원님께도 많은 시민 제보가 쏟아집니까? 거의 제보 청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 하루 전에 준비한 질문지 각본 네, 이게 그 실시간으로 다 바뀝니다. 음, 어제 준비했던 질문지 한 20% 네, 썼을까요? 나머지는 제보로 다 충당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민적 관심이 높은 뭐 이런 청문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한 가지만 여쭙고 청문회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순실 씨가 독일의 8천억 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에 봤더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 포함해서 10조 원 규모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독일 검찰이 보고 독일 범죄 사상 최대 규모의 이 자금 세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액수를 뭐 얼마로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최순실의 재산 축적 과정이 네, 그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음, 그 국민으로부터 받은 돈, 네, 그리고 최태민의 그 축제 행태가 음, 그 이번 미르 재단, 네, 뭐 K스포츠 재단과 동일하게 음, 소위 뭐 온 국민들한테 삥 뜯는 거 아니에요. 다 네, 예, 압박해서 뜯어가는 돈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당시 중앙정보부 보고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고, 네, 그러니까 최태민이 뜯은 돈과 당시 이제 청와대에 네, 남아 있던 돈이 종잣돈이 되어서 그 음, 다음에 이렇게 쭉 그 재산을 불려가는 것은 음, 명확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국회 차원에서라도 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네, 또 특검과 네, 힘을 합쳐가지고 네, 명확히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도 네, 협조도 이루어내고, 예, 그래서 그 결국 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이 환수에 대한 것도 법적인 정당성이 명확히 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뭐 그래서 국민 밉상이라고 뭐 다 몰수할 수는 없고 네, 명백한 법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음, 또 한 다른 음. 라운드가 새로운 라운드가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예컨대 불법 재산이라면 이제 전부 국고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흘러간 자금이라는 게 규명이 안 되면 독일 정부로 귀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계좌를 통해서 어쨌든 이동을 했고, 뭐 네, 북한처럼 현금 다발을 다 뭐 그렇죠.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계좌들을 철저히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음, 그 어딥니까 우리 그 금융감독원 네, 이런 데 협조를 해야 되고, 음, 그래서 이 작업은 굉장히 좀 지난한 작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정부의 음흠, 아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박근혜 2기 아닙니까? 박근혜 말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정부이기 네, 때문에 네, 예, 이 정부에 큰 기대를 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차기 정부까지 음.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5차까지 이어진 청문회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5번이나, 그리고 네, 그 지점에서 네,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지금 어쨌든 이 친박 정당이 네, 끝까지 버티고 국민들한테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친박 정당의 자금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돈이요? 예, 그렇죠. 최순실 쪽 돈이. 예, 아, 왜냐하면은 이 예, 친박 정당이 죽는다는 것은 최순실을 비호할 수 있는 정치 음, 세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청와대, 박근혜 음, 청와대 최순실 이 친박 정당은 일종의 운명 공동체가 된 거거든요. 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예, 자신들의 자금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예, 말해주기 때문에 네, 네, 더더욱 예, 역사 속에 우리가 새로운 그
반동 세력을 막는다는 음. 차원에서 네. 아주 정말 엄중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친박 정당 이른바 이제 지금 새누리당을 친박 정당이라고 딱 규정을 하신 건데요. 이 친박 정당 새누리당으로 이 돈이 흘러 들어간 흔적이나 뭐 이런 것도 혹시 의원님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죠. 이제 앞으로 앞으로 말하는 거죠. 앞으로 앞으로 이제 예, 당이 예, 지금 예. 분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네. 또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이 부분 제가 또 뭐 혼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가능성을 닫지 말고 예. 여기에 우리 매의 눈으로 지금 예.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좀 매의 눈으로 똑같이 취재를 좀 하면서 이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지금 최순실 관련된 네. 변호사도 있고 네. 자금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순실로부터 나가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예.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자금은 그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집행이 되고 네. 여러 라인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 네트워크 이후에도 네. 계속 가동될 것이다. 음. 그리고 이 자금 네트워크에 대한 네.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면 네. 상당히 그 최순실과 그 일당의 네. 향후 활동을 우리가 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최순실 관련한 자금 흐름을 좀 엄격히 우리 특히 언론들이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독일에서 그 이른바 데이비드 윤인가요? 그 이를테면 윤 씨 형제가 최순실 씨의 딸이죠. 정유라 씨를 보호하면서 독일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장면이 경향신문 카메라. 그러니까 독일 현직 교민이 이것도 제보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와 관련 뭐 변호인에게 지불되는 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금들이 쓰이는데 그 중에 핵심이 정유라 씨의 생활 자금 아니겠어요? 이런 네. 것들도 다 실제로는 들여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관련한 네. 모든 점. 그렇습니다. 지금 그 특검에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 긴급 체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독일 검찰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는 그 독일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좀 빨리 데려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이 국가 중심주의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질서가. 네. 그래서 유병헌 재판할 때도 보면 네. 유병헌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지금 뭐 국민들 다 잊어버렸는데 예. 아직 그 딸이나 뭐 그렇죠. 데려온다 당시에는 말은 많았지만 현실화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유섬나 씨가 아직도 프랑스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이번에 제가 청문회 할 때 느꼈지만 이 국민의 지혜를 총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개혁 보수 신당을 지금 추진 중인데 네. 그 정유라 데려오기, 예. 정유라 데려오기 프로젝트 그리고 정유라 자금 소스 찾기 이런 프로젝트를 왜냐하면 우리 그 동포들이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저는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신당에서 개혁 보수 신당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특검이 독일 검찰하고 그 협조를 해서 우선 뭐 여권 만료 무효화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특검이 이제 뭐 이번 주라도 뭐 데려온다면 뭐 괜찮겠지만 만약에 유섬나 케이스처럼 계속 이렇게 안 들어오고 버틸 때는 보수신당 새로 만들어지는 보수신당에서 하태경 의원께서 직접 정유라 데려오기, 정유라 자금 찾기 프로젝트를 직접 하시겠다 이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필요하면 뭐 독일 가겠습니다. 필요하면 독일도 가시겠다 이런 말씀. 가서 독일 검찰들 만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특검과 협조 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습기 피해자 특위를 하면서 그때 영국을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옥시 본 회사가 영국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검찰과 저희들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영국 검찰은 우리보다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주고 네. 그때 영국 법에 저촉이 된다. 네. 이게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네. 그 영국 그 본사 네. 영국 법에 의거해서 수사하겠다. 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요? 받았고 예. 지금도 좀 꽤 지난 이야기여서 예, 예. 지금 뭐 공개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네. 그게 이제 영국 국내법이 딱 있었습니다. 가습기 특위. 그런 식으로 그 독일하고도 네. 각 상대방 국가의 법을 서로 검토를 해서 네. 왜냐하면 시간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유라한테. 그러니까요. 그럼 급한 대로 독일에서라도 법 조치를 사법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네. 정보를 제공하고 네. 특검에 그 해외 담당 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기까지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안 돼 있으면 국회에서도 네. 특검의 그런 해외 협력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네.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박영수 특검이 처음에 그 변호사 모집할 때 독일어 잘하는 변호사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독일을 좀 타겟으로 잡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흘러다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영국의 옥시레킷 벤키저의 사례처럼 그러니까 영국 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똑같은 사례.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그 불법 자금 세탁에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거니까요. 독일 검찰이 이거를 이제 한국하고 같이 공조해서 어찌됐든 이 부정부패 뿌리를 뽑는 역할을 의원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이런 선언으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